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반듯하고 얌전하게 자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 꼿꼿한 자세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밤새도록 질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잠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형형하셨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하소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했고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잘 때도 군인 정신으로 흐트러짐 없이 잡니다. 천장을 보고 차려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서 아침까지 미동도 없이 자요. 제 아내가 저보고 시체처럼 얌전하게 잘 잔다고 칭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이 이러는 겁니까? 어르신의 증상은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지를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가장 두려운 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었습니다. 밤새 8시간을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낮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운전대 잡기도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말씀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꼿꼿한 수면 자세가 바로 범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같이 오신 아내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르신 주무실 때 숨소리는 어떻습니까? 아내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코는 별로 안 골아요. 그런데 자다가 가끔씩 숨소리가 뚝 끊겨요. 조용해서 보면 숨을 안 쉬고 있다가 한참 뒤에 컥 하고 몰아쉽니다. 그것 빼고는 세상 모르게 얌전하게 잡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천장 보고 반듯하게 자는 게 허리에도 좋고 제일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처럼 70세가 넘어서도 그런 자세를 고집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피부주름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구멍 안쪽의 기도 근육도 늙고 축 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탄탄해서 천장을 보고 누워도 기도가 숨기를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혀와 목젖이 뒤로 툭 하고 처집니다. 이게 숨구멍을 틀어막아 버리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밤새 얌전하게 주무신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차단된 채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숨길이 막히면 우리 몸속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보내려고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댑니다. 자면서 쉬어야 할 뇌와 심장이 밤새 마라톤을 한 것보다 더 격렬하게 혹사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너덜너덜해지고 뇌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서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어르신이 호소하셨던 아침 두통과 기억력 감퇴는 뇌가 밤새 숨을 못 쉬어서 살려달라고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였던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철수 어르신처럼 코를 심하게 골지 않아도 숨이 멈추는 무음성, 무호흡이 많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조용히 잘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해결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눕는 모양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두통약을 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무셔야 뇌를 살리고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의사인 제가 보장하는 뇌를 청소하는 수면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군인처럼 반듯하게 눕는 자세를 버리시고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십시오. 이것이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자 여러분의 뇌를 치매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생존 수칙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 박철수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반문하셨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쪼그려 자는 건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정자세로 잤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딱 1분만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자세를 바꾸시게 될 겁니다. 왜 무조건 옆으로 자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글림프틱 시스템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의 이름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녀석이 뇌에 쌓이고 쌓여서 굳어지면 뇌세포를 파괴하는데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정말 신비로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강물처럼 흘러다니며 이 독성 쓰레기를 싹 씻어내서 뇌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바로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글림프틱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청소기가 작동하는 효율이 자는 자세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나 엎드려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이 뇌척수액의 순환 속도가 가장 빨랐고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장 잘 배출되었습니다. 이걸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뇌의 배수관이 눌려서 좁아집니다. 청소할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배수관이 막히니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반면 옆으로 누우면 척추 라인을 따라 배수관이 활짝 열립니다. 청소할 물이 콸콸 흐르면서 뇌 구석구석에 낀 때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주무시는 동안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머릿속에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주무시는 자세는 하수구를 막아놓고 물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옆으로 주무셔야 뇌가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옆으로 자야 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의 확보입니다. 앞서 제가 70세가 넘으면 목구멍 근육도 늙어서 축 처진다고 말씀드렸죠.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중력이 혀와 목젖을 식도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탱탱해서 이걸 버텼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결국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꽉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산소가 뇌로 못 올라갑니다. 산소가 없으면 뇌세포는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심지어 막힌 숨을 뚫으려고 복압을 높이다 보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자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자다가 숨소리가 뚝 끊겼던 게 바로 혀가 기도를 막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력이 혀를 옆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숨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숨길이 열리면 산소가 뇌로 펑펑 공급됩니다. 심장도 무리해서 펌프질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구나. 내 혀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편하게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내장된 최고의 의사인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길입니다. 옆으로 눕는 것,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막힌 숨통을 틔우고 뇌를 씻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옆으로 눕는 건 알겠는데 왼쪽으로 누워야 합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합니까? 그리고 다리 사이에 뭘 끼우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뭡니까?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어깨가 망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주변 친구분들에게 얼른 공유해주세요. 이건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 정보입니다. 자, 뇌를 씻어내기 위해 옆으로 눕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다면 오늘 밤부터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 것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그건 우리 몸속 위장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위장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 위는 쭈글쭈글한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왼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치 표주방 모양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거꾸로 뒤집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위장 안에 있던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밤새 식도를 태우는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쓰린 분들, 10중 8구는 오른쪽으로 주무시거나 먹고 바로 누우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룩 튀어나온 위장 주머니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중력 덕분에 위산이 주머니 안에 얌전히 고여있게 되는 거죠. 식도보다 위산이 아래에 있으니 역류할 일이 없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왼쪽으로 잤을 때 위산 역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속쓰림 없이 꿀잠을 주무시려면 방향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철수 어르신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옆으로 자려니까 어깨가 눌려서 너무 아프고 허리도 뒤틀리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옆으로 잘 때 겪는 가장 큰 고비입니다. 평생 정자세로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골반이 비틀리고 허리뼈가 회전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은 어깨는 체중 때문에 짓눌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쿠션 3단 콤보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와 등뼈가 일직선이 되려면
어깨 너비만큼 베개가 높아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높으면 목이 들립니다. 거울을 보고 내 콧날과 가슴 중앙,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를 찾으세요. 둘째, 무릎 사이에 반드시 쿠션을 끼우십시오. 이게 허리 디스크를 살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골반 높이와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틀렸던 척추가 일자로 펴지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엔 거추장스럽다고 하시더니 하루 해보시고는 허리가 너무 시원하다며 이제는 쿠션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셋째, 가슴 앞에 큰 베개를 하나 끌어안으십시오. 일명 죽부인 자세라고 하죠. 팔을 허공에 두거나 바닥에 두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큰 베개를 껴안으면 팔의 무게가 분산되면서 어깨 관절을 보호해주고 가슴이 웅크려지는 것을 막아 숨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자세 하나만 더 경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엎드려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십시오. 엎드려 자는 건 내 눈을 내 손으로 찌르고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엎드려 자면 안구의 압력, 즉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천장을 보고 잘 때보다 안압이 2배 이상 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높아진 안압은 시신경을 짓누릅니다. 시신경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실명을 부르는 녹내장입니다. 안 그래도 노화로 눈이 침침해지는데 엎드려 자는 습관으로 실명을 재촉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목은 90도로 꺾여서 목 디스크까지 유발하니 엎드려 자는 건 백해무익 그 자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방향은 왼쪽, 무릎 사이엔 쿠션, 가슴엔 베개. 이 공식만 외우시면 여러분의 뇌와 위장,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한 번에 지킬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공식을 지키고 나서 30년 된 군인 잠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순서가 헷갈리시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박철수 어르신이 직접 실천하고 계신 루틴을 시간대별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겠죠.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 3일은 어색해서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린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이 시간표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저녁 7시입니다. 이 시간은 위장 퇴근 시간입니다.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늦어도 4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원래 야식으로 고구마나 과일을 즐겨 드셨는데 제가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로 자리에 누우면 위장은 밤새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위장이 일을 하면 뇌도 덩달아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자고 뇌 청소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7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 밤 9시입니다. 이 시간은 침실 세팅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코 점막이 말라서 코를 더 많이 곱니다. 습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입이 마르고 숨길이 거칠어집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서 습도를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박철수 어르신 댁에도 가습기를 놔드렸더니 코골이 소리가 확실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밤 10시입니다. 드디어 쿠션 세팅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바로 불 끄지 마시고 1분 동안 내 몸의 각도를 맞추세요. 왼쪽으로 눕습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웁니다. 가슴에 큰 베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머리 베개 높이가 내 어깨랑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심호흡을 5번 크게 하시고 잠을 청하십시오. 이 자세가 완벽하게 잡히면 허리는 편안하고 숨길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다 보면 꼭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질문 3가지, 여기서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세가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바로 누워 있어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룻밤에 20번에서 30번 뒤척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잠이 드는 순간의 자세입니다.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틱 시스템은 잠이 들고 나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초반부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잠들 때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 시작했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입니다.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잠을 더 방해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왼쪽으로 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왼쪽 어깨가 너무 결려서 못 자겠어요. 이건 백발백중, 베개 높이 문제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눌린다는 건 베개가 너무 낮아서 머리 무게가 어깨로 다 쏠렸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쓰시는 베개 밑에 수건을 2-3장 깔아서 높이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머리가 척추랑 일직선이 될 때까지 높이면 어깨 짓눌림이 싹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베개 높이를 2cm 높여드렸더니 어깨 통증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심부전 환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왼쪽으로 눕는 게 혈액순환에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의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수월하게 전신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의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왼쪽으로 주무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저랑 같이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핵심만 골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명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오늘 밤부터 군인처럼 반듯하게 자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얌전한 자세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뇌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둘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십시오. 그래야 뇌 청소기가 쌩쌩 돌아가서 치매 독소를 씻어내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냥 눕지 마시고 베개 높이를 맞추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십시오. 그래야 허리와 어깨가 망가지지 않고 아침까지 푹